안녕하세요. 과학 관련 글을 쓰고 있는 전승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과학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 코로나19로 많이 고통받는 분들도 많으시고 질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의 백신을 맞춰도 되느냐, 안 맞으면 안 되냐, 맞았는데 나는 왜 마스크를 써야 되느냐,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학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면 되게 당연한 것 같은 질문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잘못된 정보가 퍼져가지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았었고, 그래서 이런 걸 내가 한번 차라리 정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뭔가 잘 모르겠는 분들이 한번 찾아보고 한번 읽어보면 그래도 최소한 앞으로 백신 관련 선택을 하실 때 도움이 될 길잡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백신은 예방약입니다. 예방주사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백신은 건강할 때 맞아놓고 다음에 안 아프기 위해서 맞는 예방주사고요. 아플 때 맞는 건 치료약이죠. 그래서 감염이 됐을 때 항생제를 맞거나 항바이러스제를 맞거나 이런 치료제를 맞는 경우고요. 그런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백신을 만드는 기술을 응용을 해서 치료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면역 치료제라고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주사로 놓을 때 백신이라고 안 부릅니다. 면역 치료제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백신은 병을 안 걸리기 위해서 맞는 예방약이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경험적으로 한번 걸렸던 병에 잘 안 걸린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천연두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인두법이라는 걸 시행을 했어요. 뭐냐면 천연두에 걸렸던 사람의 고름이나 딱지 이런 거를 일부러 들이마셔가지고 일부러 그 병에 걸리는 겁니다. 되게 위험한 방법인데 이게 가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만 뽑아가지고 군대를 만들면 외국 가도 안 아프잖아요. 안정된 전투력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증세가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인두법이라는 방법이 유행을 했는데,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 이게 천연두가 무서운데 소 키우는 사람들은 안 걸리더라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소가 걸리는 다른 종류의 천연두가 있어요. 그걸 사람도 걸리는데 그건 증세가 굉장히 가볍고 거기 걸렸던 사람들은 천연두에 안 걸린다는 사실을 알아냈던 거죠. 그 당시에 경험적으로 이걸 알아낸 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때 바이러스나 세균의 종류도 잘 모르던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제너는 이거를 약품을 우두의 고름을 주사로 맞춰가지고 면역을 얻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렇게 개발된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석영이 보급을 했죠. 이게 종두법이라고 합니다. 종두법이 개발되고 나서 시간이 한참 더 지난 다음에 생백신을 처음으로 개발한 건 파스테르였어요. 닭의 예방주사를 개발을 하다가 우연찮게 생백신을 개발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우연찮게 광견병 예방주사를 만들다가 사백신을 개발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생백신, 사백신 개발법이 완전히 정착이 되면서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서 현대까지 흘러오게 된 거죠. 생백신은 약독화 백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면역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병에 걸렸다 낫는 겁니다. 근데 걸렸다 나으면 죽을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크게 아플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걸렸다 낫기는 하되 독성을 굉장히 낮추는 방법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일부러 실험실에서 독성이 낮은 것만 골라서 배양을 해가지고 주사로 맞는 방식의 약독화 백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약한 증상만 겪고 지나가겠죠. 이런 거를 생백신이라고 하고요. 근데 바이러스라든가 급속도로 이게 병세가 악화되는 질병 같은 경우에는 약독화 백신을 만들기가 힘든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면역만 생기면 되니까 그 병균 자체, 세균이나 바이러스 자체를 죽여가지고 그 사체를 몸 안에 넣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균의 시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우리 몸 안에 넣어주면 주사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어쨌든 못 보던 게 들어왔다 이러면서 이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생백신보다는 이 면역이 떨어져요. 그래서 면역 증강제 등을 같이 맞기도 하고요. 우리가 흔히 맞는 독감 백신이 보통 사백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백신, 사백신 이후에 이 사백신의 성능을 어떻게든 좀 더 높이려고 다양한 백신들이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들이 2세대 백신들로 불리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예 유전자 조작으로 최고의 성능을 내는 백신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게 3세대 백신이 되겠습니다. 따로 위험한 사람이 있다기보다 원래 병이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백신이 몸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알레르기가 있어서 백신하고 안 맞을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백신은 위험하고 어떤 백신은 위험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약물 등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사람은 의사하고 미리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맞아야 되는 백신이라면 피부 테스트 이런 걸 해서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나는 백신 맞으면 안 돼, 알레르기 심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안전성을 테스트하고 맞아보시기를 권장드려요. 무슨 질병이든 검증된 백신이 있다면 맞는 게 좋습니다. 병이라는 건 안 걸리는 게 걸리는 것보다 좋겠죠. 국내에서는 당연히 식약처 인증을 받은 백신이 있으면 그 백신을 맞는 게 좋고요. 코로나는 이제 백신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그 백신을 나는 신뢰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임상 결과도 다른 백신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임시 승인이 아니고 공식 승인을 받은 약도 이미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백신을 맞지 않는다는 거는 밖에 나가면 사고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집 밖에 안 나가겠다는 얘기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안 나가면 사고 안 당하겠죠. 하지만 집 밖에 나가서 할 일이 있고 집 밖에 외출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건데 백신 맞아서 부작용 있는 사람도 물론 있죠. 집 밖에 나가서 사고 나가는 사람 있는 것처럼. 하지만 외출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백신을 맞는 게 여러모로 이익입니다. 그 점을 꼭들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돌파 감염이라는 건 사실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백신을 맞고 생기는 면역을 이제 후천성 면역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에 따라서 이 면역이 잘 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백신 맞은 사람도 그 병에 걸릴 수가 있죠. 이런 걸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데 사실 면역률 100%짜리 백신은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거든요. 이런 백신을 개발할 수도 없고, 물론 이제 90몇 % 이렇게까지는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돌파 감염 비율이 점점 늘어나죠. 왜냐하면 이건 바이러스가 변이가 돼서 그래요. 처음에 나온 바이러스에 맞춰서 백신을 만들었을 텐데 바이러스 모양이 조금씩 변하다 보니까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해결을 하려면 새로운 백신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지금 뭐 그렇게 빨리 개발이 안 되니까 기존에 만든 백신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렇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럴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보다 심장이 더 튼튼한 사람이면 심장에 염증이 생겨도 더 잘 견디겠죠. 네. 상대적으로 염증이 더 강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메신저 RNA 계열, 그러니까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 있는 근육, 심근에 염증이 생기는 부작용이 보고가 됐는데 이게 원래 강한 사람이면 이 백신이 굉장히 잘 맞는 백신이겠죠.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최적의 백신이 따로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백신이라는 게 맞아봐야 1년에 평생 동안 한 종류 백신을 맞아봐야 뭐 많이 맞아도 10몇 번일 텐데 이거를 미리 검증하고 맞을 수 있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백신 개발자들이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문제가 없도록 부작용 조절을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거고요. 그걸 일부러 최적의 백신을 찾으려고 하시기보다 시중에 잘 나와 있는 검증된 백신을 그냥 믿고 신뢰하시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개발 기간이 짧았다는 거죠. 보통 백신을 한번 개발을 하려면 적어도 몇 년간의 연구 개발과 임상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세상에 내놓게 되는데 코로나 백신은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단기간에 개발이 돼서 긴급 승인을 낸 다음에 백신을 전 세계에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기간에 백신 개발이 말이 되느냐, 이거는 좀 위험성을 안고 있지 않냐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메신저 mRNA 계열 백신이 가장 먼저 세상에 등장을 한 것도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방법이 제일 빨리 개발이 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상대적으로 다른 방법에 비해서 안정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었고, 지금 뭐 미국 FDA나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다 인증을 하고 임시 긴급 승인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맞춰보니까 안정성이 꽤 높더라. 그러니까 사용 규정 같은 거 조금 조정을 해서 이미 정식 승인을 받은 약품이니까 지금 와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오미크론 변이가 나온 이후에 환자 수가 50만, 60만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뭐 다시 좀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변종은 아마 또 나올 거고 어느 순간에 또 환자 수가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저희는 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증세는 점점 약해질 거고 앞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통제가 줄어들고 비행기도 좀 더 다니기 시작을 하고 앞으로 점점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만큼 전 세계에 퍼진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려면 앞으로 우리는 적어도 몇 년간은 백신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낸 책이 독자 여러분들한테 백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정보를 좀 잡아주고 백신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큰 바람이고요. 앞으로 특히 또 일생 살아가시면서 코로나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모든 질병에 대해서 백신은 꼭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좋은 상식을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합니다.